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 방호장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앞서 보시다시피 2022년 산업재해율이 0.65%에서 0.66%로 0.01%가 증가하였고요. 재해자 수도 6,400명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사고가 대부분의 사고가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였는데 사고가 났다는 것은 그만큼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고, 그 보호 조치와 가장 가까이 연관되어 있는 게 방호장치라 생각하기 때문에 방호장치를 주제로 삼아 봤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될 건데요. 넘어가서 혹시 위험점 다들 아세요? 6가지? 다들 산업기사 시험 보셨으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혹시 6가지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요? 6가지 다요. 하나씩? 다 맞추시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이인적, 협착적, 회전 말림적, 절단적, 접선 물림적. 뭐지? 말림적. 물림점인데 왜? 일단 해주셨으니까 커피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말로만 하면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제가 따로 링크를 걸어놨어요. 일단 협착점이 왕복 운동을 하는 운동 부분과 고정되어 있는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인데요. 영상을 좀 보시면 이게 산업용 로봇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점입니다. 로봇이 왕복 운동하다가 이렇게 사람을 누르는 그런 위험점인데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그리고 끼임점이에요. 고정 부분과 회전하는 동작 부분 사이에서 생기는 위험점이고요. 이렇게 회전 부분 사이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 사이에 끼이는 부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절단점이죠. 운동 부분 자체에서 생기는 위험점을 말합니다. 또 물림점인데 서로 맞물려 회전하는 회전체가 서로 회전할 때 생기는 위험점이고요. 그리고 접선 물림점, 이번 산업기사 1회차에 나왔던 문제였는데 이 사이에, 이 풀리와 벨트 사이에 몰려 들어가는 위험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전 말림점이죠. 이렇게 옷 자체가 회전하는 그릇에 말려 들어가는 건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넘어와서 예. 방호장치인데요. 방호장치란 무엇이냐? 일단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기계적, 물리적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말합니다. 이것도 한 6가지로 분리를 해봤는데, 일단 위치 제한형 방호장치,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점 밖에 있도록 위험한 게 접근을 제한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 거부형 방호장치, 기계적인 작용에 의하여 접근을 못하도록 저지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손쳐내기식과 스윙식 방호장치가 있죠. 그 다음에 접근 반응형 방호장치죠.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점으로 다가가려고 하면 센서가 반응하여 기계를 정지시키고 하는 방호장치입니다. 대표적으로 강전자식 방호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격리형 방호장치인데 일단 주변에 울타리를 쳐서 근로자 그 위험 부분으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아예 격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집형 방호장치는 격리형 방호장치와 반대로 그 위험한 기계를 포집하는 거예요. 그 위험 자체를. 그래서 위험물이 비산하거나 튈 위험을 방지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감지형 방호장치인데 이상 온도나 이상 기압을 감지하여서 자동적으로 안전 상태가 되도록 조정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와서 방호장치에 관한 이슈와 법적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2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이슈와 기술의 발전에 관한 이슈로 분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건우 씨가 중첩법에 들어가서 방호장치를 한번 검색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중첩법에는 방호장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중첩법에는 기준이 모호하고 실질적인 산재 예방 활동의 구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첩법에는 방호장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저희가 사업장에서 방호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면 저희는 중첩법의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혹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맞아요. 제가 좀 판결문을 찾아봤는데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판결문 네 그렇게 해서 좀 읽어봤던 것 같고 잠시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중첩법에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방호장치의 어떤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장에 가서 중첩법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준비해봤고 다음으로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아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이 산업 분야에 접목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힘을 쓰고 있다. 혹시 스마트 방호장치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좀 놀랐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 장치. 알아서 멈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 건설기계 충돌 예방 장치, 인공지능 접근 정보 시스템. 사람이 접근하면 삐용삐용 울려서 그렇게 방지를 하는 기계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장비들이 사람 대신에 들어갔을 때 정말 좋잖아요. 인력도 절감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장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오작동이 나고 고장이 나서 재해로 이어졌을 때 산재는 어떻게 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고 이건 중첩법에 어떻게 처벌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첩법에는 방호장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 봤는데 이러한 방호장치를 사용해야 하고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방호장치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하지만 스마트 방호장치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스마트 방호장치는 계속 개발되고 있고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과거의 방호장치들만 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중첩법에서는 그냥 처벌만 하길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기계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스마트 방호장치가 절대 나쁜 건 아니고 정말 좋은 기계들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방호장치의 세대 교체는 정말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다들 현장에 가실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일단 방호장치의 법적 기준을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 방호장치가 계속 꾸준히 개발되고 있음을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방호장치는. 왜냐?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방호장치의 인증을 받아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스마트 방호장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음을 다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